손님이 받았던 그 부적이 그냥 한글로 딸 소원성취 이렇게 써져 있던 거죠. 그렇다 보니 손님이 와가지고 그 부적 효과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었거든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아들이 나왔으니까 효과가 없다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선생님의 부적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는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. 제가 이제 보는 기준으로서는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이번에도 조금 이번에 좀 까다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. 땡이나 네네. 막 이런 이제 유통 플랫폼들이 있잖아요. 네. 쇼핑몰이라고 해야 될까? 네네. 이런 데서 이제 막 대량으로 막 이렇게 부적을 팔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맞아요. 이제 조금 억울한 게 네. 일단 우리 선생님이 쓴 부적하고 거기서 쓴 부적하고 네. 가격이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이거 해도 효과 있는 거 아니야? 정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네. 실제 손님으로도 있으시죠? 그렇죠. 차이점이 확실하게 그래도 있어요. 이제 그냥 저희한테 한번 오셨던 손님을 한 분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이제 그분은 여자분이셨고 임신을 하고 계셨었어요. 근데 저한테 무언가를 하셨던 건 아니고 저한테 오시기 직전에 신타로 집으로 가셨었대요. 네. 이제 신령님 모시면서 타로를 보시는 쪽 이제 그런 쪽에서 임신을 한 후에 갔는데 이제 딸을 가지고 싶다 하셨던 거예요. 이제 그 손님분께서 임신한 후에 가신 거긴 해요. 이제 그럼에도 이제 어떻게 딸을 좀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. 아직 성별이 밝혀지지 않은 때였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 부적 쓰면 된다 하셨었대요. 그렇다 보니까 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적을 써가지고 오셨었대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들이 나오셨었대요. 근데 이건 절대 욕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고 손님 상황이 그러셨어요. 그래서 아들이 나오고 나서 일단 그렇게 되면 이 부적은 이제 딸이 태어나든 아들이 태어나든 소각하는 게 맞잖아요. 그쵸. 그렇다 보니 소각을 하시려고 이제 부적을 폈는데 거기에 이제 딸 소원성취라고 그냥 한글로 이렇게 적어두신 부적이 있었대요. 이제 대부분 우리가 아는 부적은 이제 빨간 색깔로 한자 써져 있고 그렇잖아요. 근데 손님이 받았던 그 부적이 그냥 한글로 딸 소원성취 이렇게 써져 있던 거죠. 그렇다 보니 손님이 와가지고 그 부적 효과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었거든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아들이 나왔으니까 효과가 없다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선생님의 부적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는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. 제가 이제 보는 기준으로서는 신령님의 원력이 담기냐 안 담기냐 이걸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. 어떻게 보면 우리 절 같은 곳 가더라도 기념품처럼 부적이나 염주 이런 거 파는 곳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좀 많잖아요. 근데 그 부분의 차이점은 저는 확실히 있다고 봐요. 이제 그렇게 기념품처럼 사온 그런 부적은 프린팅이 일단 보면 되게 화려하잖아요. 근데 아무리 화려해도 신령님 원력이 없으면 그건 부적이 아닌 거죠. 제 입장에서 이제 부적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운기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그걸로 인해 내가 좀 기대하는 거 그걸로 인해 무언가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사실 그 종이 쪼그리 하나 가지고 있는다고 되면은 사실 거의 다 하실 거고 그래서 저는 신령님 원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프린팅이 아무리 화려하고 보이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딸 소원성취 이거는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아는 부적보다는 조금 이제 다른 부적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 아무리 프린팅이 화려하더라도 그건 원력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이제 그 손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아무리 이 부적 자체가 초라하게 보이더라도 그 자체에 원력만 잘 들어가 있으면 그 부적은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드리거든요.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라고 보고 이제 부적을 위해서 성불을 할 때도 이제 좀 조건들이 있기는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로 신령님께서 가능하다고 공수를 주시냐. 어쨌든 예를 들어 매매 부적이다. 네. 네. 매매 부적이다라고 치면 그 손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질문하시는 게 매매가 되겠냐 또는 언제 되겠냐 이 부분이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안 된다라고 나왔을 경우 또는 시간이 많이 느리게 이제 됐을 경우에는 신령님께 일단 먼저 여쭤보죠. 이 부적을 쓰면 올해 안에 나갈 수 있을까요? 또는 이 부적을 쓰면 좀 더 빠르게 나갈 수 있을까요?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만약에 이제 매매 부적으로 했을 때 나갈 수 있다라고 공수를 주시면 이제 그 부분은 부적으로 인해 성부를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.
그렇다 보니 신령님께서 공수를 주시냐 안 주시냐. 왜냐면 힘을 내려주시는 건 신령님이시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신령님께서 일단 된다고 하셔야지 그 부분에 저도 내려드릴 수 있는 거고, 그리고 또 부적을 쓰는 건 내가 얻어내기 위함이잖아요. 네. 어찌 보면. 그렇다 보니 그 부분 이제 신령님께서 공수를 주셔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, 이제 재회 같은 걸로 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부적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걸로 인해 운을 좀 높여주고 그걸로 인해 좋은 흐름으로 가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. 부적을 쓴다고 마법처럼 그냥 뿅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세요.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. 어떤 부적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회 부적으로 봤을 때는 부적을 쓴 이후에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여자분이 부적을 쓰셨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재회면은 일단 헤어진 상황이시잖아요. 네. 그렇다 보니 만날 때 문제점이 되었던 부분, 다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된다.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시고 또는 이 부분은 보완하셔라. 이렇게 좀 공수를 같이 드리거든요. 근데 이 공수를 이제 같이 드리는 편인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키지 않으시면 이제 재회가 되시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손님들이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. 그러면 분명히 이제 진지하게 간절하게 하셨던 거고 다 아는데 재회를 이렇게 부적을 쓰셨어요. 네.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 하셔서 힘들게 재회를 하셨어요. 네. 그리고 오셨는데 또 같은 일로 싸웠다고 또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. 근데 사실 정말 그게 또 되고 또 해드리면 사실상 저는 좋아요.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좋지만 그게 또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. 왜냐면 이제 그것도 부적이라는 것도 저희 신령님 기준으로는 연줄이 남았냐 이걸 보세요. 재회 기준으로는. 근데 만약에 그 재회하고 헤어지고 이 과정에서 서로 신뢰가 이미 다 떨어져 버렸다 하는 과정이라면 나중엔 부적을 써도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부적 쓴 이후에 공수를 드리는 대로 이렇게 좀 해주시는 거,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선물 조건으로 보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차이점은 확실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. 네, 그러면은 부적을 네. 이제 예를 들어서 네. 우리 이제 올영 선생님께 받아갔어요. 네. 선물이 됐네요. 네.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네? 그 이제 뭐 부적 뒤처리? 아, 부적 뒤처리. 네. 이제 부적 같은 경우는 기한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일반 부적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손님분이 신줄이 얼마나 세냐 이거에 따라서 그 부적의 기한? 이게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. 유통기한? 그렇죠.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부적의 같은 경우는 일반 부적은 이렇게 우리 영화에서 자주 보는 직사각형 부적 있죠? 네. 그걸 일반 부적이라 하는데 이 일반 부적은 보통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효과가 난다라고 봐요. 그리고 특수부적 같은 경우는 저희 거실에 많이 있던 것처럼 오. 액자 사이즈로 되고 그림도 화려하고 또 금액도 약간 비싸요. 그렇다 보니 이 특수부는 적어도 1년 반에서 3년 정도 효과가 난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손님들마다 이 기한이 다른데 만약에 이 기한이 남았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한을 다 채우셔도 되고 또 이제 재회부적 같은 경우는 이제 재회를 했으면 그 재회부적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도 맞잖아요. 그래서 소각을 하실 때에는 그 부적을 봉투에다가 제가 넣어서 드리거든요. 잠시만요. 제가 이런 걸로 이렇게 넣어서 드려요. 테이프로 이렇게 마감을 이렇게 해드리고. 왜냐면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르시긴 할 텐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적 이제 버리실 때 이거 테이프 떼시면 안에 부적 종이가 나와요. 이 부적 종이들은 이제 태우시면 돼요. 태우셔서 이게 부적이 태우면 딱 잔여물 정도만 남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변기로 내리시거나 또는 밖에서 태우시는 경우에는 이제 잘 뒤처리만 잘 하시면 돼요. 태우시면 돼요. 만약에 이제 태우지 않게 되면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굳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부적은 신령님 원력이 담겼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의 이렇게 힘도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. 맞습니다. 그렇다 보니 안 그래도 이 부적 안에 사주도 적혀 있고 그렇다 보니 조금 위험해요. 그래서 만약에 영가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따라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럴 확률은 매우 적어요. 그럼에도 이 부분을 배제시킬 수는 없어서 웬만하면은 깔끔하게 소각하시는 게 좋아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